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LS그룹과 한진그룹이 한 팀이고요. 호반과 하림그룹이 한 팀을 먹고 일종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어디에서 만나냐? 전쟁터는 바로 주 LS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 그룹이 한데 출연해서 그것도 하나의 종목, 하나의 기업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일이 흔치가 않은데 지금 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크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을 좀 나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S그룹의 구자은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번에 이제 보잉도 사겠다, 대한항공 뭐 나왔었죠. 비행기 사겠다. 이 둘이 한 편이고요. 밑에 단에서는 김상열, 이제 호반그룹 회장, 그리고 김홍국 하림그룹. 그러니까 이제 하림과 호반, 호반과 하림이 한 팀. 이렇게 둘둘 해서 4개 그룹이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슈를 좀 먼저 뉴스를 전해드리면 하림 계열에는 뭘 갖고 있느냐. 우리는 닭고기로 알고 있지만 페노션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페노션이 갑자기 LS, 주 LS입니다. 0.24%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좀 뜬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LS하고 하림은 좀 완전히 무관하거든요. 이 페노션이란 벌크선이고 아마 봐도 이제 먹거리인데 닭고기인데 그래서 사람들 시장에서 추정하기는 지금 LS에 뛰어든 것이 호반을 위해서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호반과 이 하림, 또 하림과 호반은 그룹 내에서도 아주 사이가 좋기로 우애가 돈독하기로 유명한 두 기업이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이 페노션이 H&M, 현대상사 H&M 사러 들어갔을 때 막 세간에서 무슨 닭고기 회사가 H&M을 인수하느냐 막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 호반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하림과 호반이 굉장히 튼튼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림이 이 LS를 샀다라는 거에서 호반 도와주러 왔구나. 그리고 이 뉴스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호반 그룹 같은 경우가 이미 LS를 3% 확보를 하고 지금 이상 더 3%보다 더 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호반은 건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한전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전선의 모회사가 바로 호반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나온 뉴스가 이게 뭐였습니까? 왜 이 호반그룹이 주 LS를 들어가느냐? 아마도 지금 세기의 소송, 엄청난 소송에 대한 대비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었는데 LS전선, 이건 이제 LS그룹이죠.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호반그룹입니다. 이 둘 정말 국내 1위의 전선 업체입니다. LS전선, 대한전선. 그런데 이들이 거의 80년 넘게 100년간의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2건의 소송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버스덕트 조인트라고 해서 약간 그 전력 효율 높이는 부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버스덕트 조인트를 가지고 이제 이 LS전선이 너네 대한이 우리 거를 기술 탈취했다라고 해 소송을 걸어서 1심, 2심 판결까지 나왔고요. 2심 판결에서 LS전선이 맞다. 대한전선 너네가 기술 탈취했어. 그래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 없이 대한전선도 오케이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배상액을 보면은요 15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에게 뭐 15억 가지고 뭐 큰 돈이지만 15억 가지고 6년간 끌었어라고 하시지만 이 소송은 소위 말하는 맛보기 소송이고요. 진짜 더 큰 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들어갈 때 조 단위까지도 예측되는 소송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해저 케이블, 이 HVDC라고 해저용 DC라고 해서 이 직류용 초과업인데 대한전선이 똑같은 이제 이겁니다. LS전선이 원래 우리 기술인데 이 직류 고압 해저 케이블이 대한전선이 우리 거를 빼갔다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했고 바로 이 해저 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요. 현재 이 해저용 HVDC 케이블, 이 해저용 케이블을 직류 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5개, 6개. 여기에 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 거고 여기에 사활을 건 핵심 기술인데 이걸 대한전선 니네가 빼돌렸지라고 했고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이 민사소송이라는 게요. 그냥 거는 것보다 이 공권력에서 이건 너네 잘못 하고 나면 완전히 민사도 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LS전선 어떤 계획이냐. 만에 하나 탈취 쪽으로 결론이 나면 바로 대한전선을 치고 들어가서 민사를 걸 텐데 거의 조 단위다에 이제 조원 넘을 거 그의 소송을 이제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돼 있느냐?
경찰도 지금 힘들어요. 워낙 이 세간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어서 이 경찰청에서는 해저 케이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엄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경기 남부경찰서 남부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곧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게 될 때가 후폭풍이 이제 예상이 되죠. 이게 그냥 탈취 아니다 쪽으로 나면은 실은 이게 오늘의 이 작전도 의미가 없는데 탈취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LS전선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대한전선 자체에 정말 치명타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신정부는 이 신재생 에너지고 특히 서해안 라인의 에너지 고속도로, 이 전라도 쪽에 있는 태양광 풍력 쪽은 어떻게든 밑으로 해저 케이블로 빼가지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게 넣는 이것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하고 가겠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AI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필수품이 바로 이 해저형 케이블이거든요. 이 예산을 좀 보니까 이 서해안 라인만 보면 거의 11조짜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LS전선이 우리가 할 거야지만 대한전선도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둘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나눠 먹게 되고 한전도 곧 있으면 이제 공개 입찰 발표하고 선정을 하게 되고 아마 둘이 원래대로 하면은 좀 반반 뭐 이렇게 될 텐데 중국은 이번에 아예 배제됐습니다. 아예 이 법상으로.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만에 하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아직은 모릅니다만 대한전선 쪽에 혐의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판 AI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전선은 못 들어갑니다. 남의 기술 뺀 거를 어떻게 한국전력이 그쪽 회사에다가 수주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완전히 LS전선이 다 갖게 되고 아주 좋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히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호반그룹이잖아요. 이 대한전선의 모회사가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기술 탈취가 되고 거액의 조단위 소송 들어오면은 맹목적으로 당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호반그룹이 일단 먼저 LS그룹의 타워인 주 LS를 들어갑니다. 3%, 지금은 3% 넘게 좀 확보한 것 같은데 이 지분 3%를 갖는다는 것은 주총 소진권, 이사 해임도 할 수 있고요. 장부 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S에 대한 뭐 M&A는 아니지만 사사건건 딴지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게 LS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LS그룹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정점에 이 주 LS가 있거든요. 여기를 컨트롤 타워를 지금 호반그룹이 치고 들어간 건데요. 앞서도 보시면 크게 세 개의 지주입니다. 이제 LS 라인, 주 에스코홀딩스, 이원 라인이 있는데요. 그 위쪽에 이제 주 LS가 컨트롤을 하는 건데요. 그 LS 쪽에 LS전선. 근데 LS전선은 상장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LS 에코에너지가 항상 대항마다. 저게 말이 LS 에코에너지지 옛날에 저게 LS전선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LS전선 살 사람은 이제 LS 에코에너지 사라 이렇게 되고 있고요. 가온전선, 이런 머티리얼 쪽이 있고 LS 일렉트릭, LS 엠트론 라인들이 있는데요. 지금 LS 엠트론도 상장할까 말까 하다가 상장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근데 저런 지금 알짜 회사들이 에너지 쪽에 뭐 이원 계열도 있고 하는 거에 지금 컨트롤 타워를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는 처음 3% 지분을 획득했을 때 이런 이제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아예 저 주 LS를 다 먹으려고 M&A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가능성인데 여기는 좀 찬반이 엇갈립니다. 저 주 LS의 지분을 놓고 보면 엄청 복잡해요. 일단 자사주가 15%가 빠지는데 이 구씨 일가잖아요. 옛날에 구씨 허씨에서 나온 그 구씨에 거의 한 40명 넘는 사람들이 저 LS를 조금씩 이제 거기가 우회잖아요. 우회와 친하의 이 옛날 럭키금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는 너무나 이 일가들이 한 43%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M&A는 안 될 거야. 호반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3%, 5%대밖에 안 되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이게 너무 많다. 구씨 일가 40명이라는 게. 하고 요즘에 이제 1세, 2세, 3세로 재벌이 내려오면서 막 뭐 누나 동생도 싸우고 엄마랑 아들이 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호반이 균열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주 LS의 격전지도였어요. 이건 이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LS그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확보해. 우리는 뭐 3% 그래 가져가라 그래.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상황이 됐느냐. LS그룹이 고민을 하다가 한진그룹을 자신의 우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진그룹은 바로 이 대한항공이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는 한진칼인데
아니 LS그룹과 한진그룹도 좀 느닷없잖아요. 왜 갑자기 LS가 한진한테 SOS를 치고 이 둘이 됐냐? 이게 적에 적은 친구인데요. 이 한진칼에 또 호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진칼의 단일 최대 주주가 호반그룹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저희가 한진칼 분석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진그룹 입장에서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도 들어와 있는 자신의 컨트롤 타워에 있는 한진칼에 들어와 있는 이 호반그룹이 좀 싫은 거예요. 18%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 하면은 LS그룹과 한진그룹이 이제 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표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면 한진칼 표인데 한진도 이 호반이 너무 싫어요. 저기 보시면은 조원태 회장 지분 있고 델타한동 지분 있고 또 산업은행에 공적 자본이 있어가지고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호반건설이 지금 17%, 18% 들어와 있거든요. 만에 안에 여차해가지고 진짜 사모펀드 하나 끼고 저 기타 지분 있잖아요. 저기까지 확보해가지고 또 표 대결하면 국민연금은 저기서 뭐 행사 못할 것 같거든요. 저러니까 항상 이제 거슬렸는데 이참에 LS그룹이 우리도 거슬려 호반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좀 짜증나 해서 이제 LS와 한진이 어떤 연합을 하게 되느냐. 이 주 LS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서 650억짜리 이제 CB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50억짜리의 어치의 주식을 일단 조양호 회장, 그러니까 이 조원태 회장한테 대한항공에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주 LS가 이 교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파킹을 시킨 거 외에도 항공우주, 방위, UAM 등에 있어서 이 LS와 한진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이 발표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반도 들어와 있지만 한진그룹도 교환사채 형태로 함께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 한진과 LS와 한진은 또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자, 이러니까 이제 앞서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호반이 자기만 사면 안 되겠다니까 자신의 또 친구인 이 하림의 페노션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페노션이 또 LS의 지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LS가 얼마 전에 1,700억 규모의 자사주 100만 주를 소각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시세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의도가 있는 자사주 소각입니다. 왜냐?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뭐 주식수가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LS그룹에서 주 LS 주가 부양을 하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이 주 LS를 노리려 호반도 들어오고 있고 호반의 우회 그룹인 이 하림의 페노션도 지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주가를 높여버립니다. 주가를 높여버리면 지분 매집에 돈이 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주가 부양을 통해 가지고 장벽을 쌓는 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 LS 투자자들은 막 더 싸워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호반그룹은 여기서 멈추는 건가? 한 3% 지분 사고 페노션 뭐 한 0.23% 이걸로 끝나는가? 이 중요한 부분이 수사거든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르고 이 호반의 김상렬 회장이 또 승부사잖아요. 이게 진짜 기술 탈취가 되고 LS 쪽에서 조 단위로 막 소송을 진짜 건다? 이래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죠. 이 호반그룹 측에서는. 전 그래서 이 수사 발표 전후로 추가적인 지분 매집을 통한 어떤 전쟁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LS입니다.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는 이 단순히 지주사 뭐 상법 개정안 이 이슈 외에도 이 대한전선과 LS전선의 이 수사 결과 발표라는 테마가 하나가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앞서 말한 것 첫 번째로 전쟁인 거죠. 전쟁. 여기서 막 치고받는 전쟁이 아니라 호반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막 더 지분을 사가지고 하는 이런 중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는 수도 있겠죠. 뒤에서 그래 여기서 우리가 뭐 탈취S 결과 나왔으니까 조 단위는 아니고 몇천억으로 우리 합의해가지고 1, 2위 전선 업체로 해가지고 같이 해적 케이블 가자 뭐 이런 합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이슈를 가지고 들어가자 또 이렇게 오늘의 작전 펼쳐봤습니다.